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이 투수를 선택했을 때는 나름의 혼자 힘으로 악전분투, 고군분투 뭐 해보려는 의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투철한 친구들이라는 걸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 끝나고 횡하니 달아나는 게 아니고요. 쫓아올까봐 달아나지 않고 5시 반까지 질문 당직을 제가 서는데 수업 전에도 오전에 11시부터 제가 또 질문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든 아니든 저는 인간 강사분들 교재를 가져와도 화내지 않습니다. 아셨죠? 저도 3, 4년 전까지는 화냈어요. 왜 이런 걸 가져오냐라고. 보통이 이제 GS종합반 선생님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것만 질문을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납득이 잘 안 되죠. 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를 저도 사실은 3, 4년 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 강사는 어떻고 뭐 시중에 교재면 어때? 그냥 가져오세요. 알겠죠? 질문 다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갖고 오세요. 영역도 특히 이제 독서로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문학이나 문법 가져오셔도 충분히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고. 자, 오늘도 뭐 보니까 뭐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예약 안 돼 있더라도 자리는 조금 당장은 비어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시간이 보니까 한 명도 없어. 오늘 보니까 예약자가 없어. 예약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무안했어요. 아침 일찍 왔는데 아무도 없어. 이 느낌이 좀 불안하다. 오늘 강의는 폐강의인가 뭐 이렇게 약간 불안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질문 꺼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직전에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뭐 발견하면 읽으라고 했더니 뭐 쏙쏙 골라내서 읽고 나머지 것들은 막 버리고 뭐 안 읽고 뭐 이러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읽기는 읽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난 지금 이 글을 왜 읽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가. 방금 한 얘기를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버릴게요. 여기다가 사실 문제 패턴이 있잖아요.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이라는 게 얘도 있어요. 독서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소 몇 문제가 나와요. 대수능 독서는 한 질문당 최소 4문제가 나오잖아요. 정착이 됐어요. 이미 2년 연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착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최대 6문제가 나와요. 그 우주론 나왔던 거 있죠? 이 6문제거든요. 최대 길이 최다 문항. 근데 유형으로 치면은 4가지 유형으로 뭔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물어보는 윗글과 관련된 전체를 물어봐요. 윗글에 대한 삐리리. 전체를 물어본다는 게 사실 선생님이 발견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주장의 가장 기본이 된 밑바탕이 문제 유형이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제가 전반적으로 스캔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스캔하는 문제죠. 장르이 좀 특이한 문제 유형조차도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독서 노트 운운하면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그런 문제 유형조차도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스캔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풀이 전에 전체를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세부 정보가 아니라 전체를 먼저 물어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문제를 전체에 집중하면서 읽고 첫 번째 문제를 동시에 준비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읽기 효과가 1번 문제를 준비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는 기억에 의해서 많이 풀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전체에 초점을 두면 이 문제를 지문 확인을 하지 않고도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풀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 확인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라 부등호 표시를 한 거예요. 주로 기억으로 풀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 기억이 나니까. 내가 읽으란 대로 읽으면 기억이 나거든요. 핵심들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자, 괄호 처리를 먼저 해볼게요. 기억에 대해서 묻는다 할지, 스몰 a에 대해서 묻는다 할지, 대괄호 a에 대해서 묻는다 할지 라는 등등의 기호들을 활용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유형이 2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쵸? 문항수가 5이나 6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을 묻는 문제도 2문항 정도로 늘어나게 되죠. 혹은 3문항까지도.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잘 아시다시피 보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죠? 마지막은 어휘 문제죠. 작년 대수중에서도 문맥적 의미를 묻는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어휘 문제, 그쵸?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쵸?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풀이하는 효과가 있도록 읽을 때부터 그렇게 읽자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와 부분의 정보들 가운데서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운데에서 특정 위치에서 이 정해진 위치에서 항상 약속된 그 정보 그걸 발견하면서 읽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 대해 바로 기억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자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풀자. 자, 되셨으면은 아까 하던 이야기로 이제 곧장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며 읽기에 이어서 이해하며 읽기. 문제 풀이 중에 아까 강조했었던 사례가 작년 대수능 6번 문제의 3번 선지와 지문의 2문단 첫 문장하고의 두 문장 읽기인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삐끗거렸던 그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어갈 텐데 그 전에 한 문제 더 봐볼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19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가운데서도 그 37번하고 38번 문제 가운데 37번 문제로 한번 갔다 와볼게요. 그러니까 LFIA 뭐 리트머스지 같은 느낌으로 읽었던 지문 있잖아요. 키트. 얘가 살모넬라 균이 있어 없어 너 있니 없니 뭐 이러면서 했던 거. 그 38번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는데 37번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얘가 만만치 않았다고. 그러니까 민감도 특이도 기억나니? 민감도 특이도? 오케이. 자, 그러면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쌍을 넣고 차이점을 찾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추가 정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런 것들. 추가 정보라는 거.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를 한 문항으로 별도의 문제로 냈다 이거죠. 그것도 어려운 문제를 그 마지막 추가 정보에 앞부분에서 힘 다 쏟고 맥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또 나오네. 어마마? 또 새로운 내용이 이러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조차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추가 정보로서 제시된 두 개념이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는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 없는 경우에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문장 읽기 연습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여기만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작년에 문제 풀 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무엇이냐면 자 양성 또는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핵심 정보 그 문장의 결론적인 정보가 이것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각 문장 한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의 서술부가 어떻게 끝나요? 비율이다 이거죠. 비율이다.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야 아니면 이런 비중 저런 비중 가려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야.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 상황, 실제로는 없는 상황인데 판정은 실제와 일치부일치 일치하는 판정이 나올 수 있고 일치하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판정 자체가. 근데 판정이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면은 정답일 수 있는 비율인 거죠. 예를 들면 오답일 비율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정답의 비율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성이 아니라 이 실제로 있는데 양성이라고 맞게 판정하는 비율도 있는가 하면 음성이라고 틀린 판정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라고 양성으로 잘못 판단하는 비율도 미미하게나마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와 답이 없어 보였었던 37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 선생은 저걸 어디서 다 외워왔지? 나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좀 앞에서 놓고 설명하지 답답해 미치겠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 기억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문장을 읽더라도 뜻을 새겨가면서 정독을 해가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연습이 돼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읽어요? 사실 그 지문은 똑바로 읽지만 문제 풀면서 선지나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건성건성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막 빨빨빨빨빨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패단이 있냐면 지문에서 너무 진을 빼가지고 지문을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문제로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선지나 보기를 대충 읽게 돼요. 그럼 문제는 틀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지문이 다 이해됐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 자, 이 얘기까지 기출, 작년 기출 가지고 최신 경향으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필요한 훈련은 뭐냐? 뭐 듣는 대로 그냥 적용해가지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목차에 나와 있는 부분 가운데서 이해하며 읽기와 관련된 정독 훈련을 하게 될 목차를 살펴볼 거예요. 자, 훈련이 필요한데 이해하며 읽기 첫 번째는 문장 분석 훈련입니다, 여러분. 문장 분석. 문장 분석. 작년 재수능 16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자는 건데 문장 분석 100이라고 그 목차 아랫부분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죠?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전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 연습을 근데 우리는 평소에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직전에 예를 들었던 1906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선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OX 문제, 그렇죠? 이 한 문장과 저 한 문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뭔가 논리적인 어떤 그 흐름이 깨졌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논리적 대응 훈련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시한 건 200개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160개로 줄여놓은 건데 OX 문제를 지금 실어놓은 겁니다. OX 문제. 그러니까 지문 속 내용의 특정 문장을 가져다가 뒤쪽에 있는 그 선지에 나와 있는 그 표현하고 대응을 시켜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연습. 알겠죠?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느끼시죠? 방금 내가 문제 예를 들었던 거 그런 거. 그래서 논리적 대응 훈련은 OX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16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4개의 영역에 4개 제재에 각각 몇 개씩이니? 한 지문당 10개씩이니까 16개 지문이죠. 4 곱하기 4, 4개 영역, 4개 지문씩 16개. 165X 문제 160개예요.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과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 가볼게요. 교재 가운데 문장 분석 100 첫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채연이도 있어. 프린트해. 교재를 굳이 넘기고 싶었어? 넘겨봐. 자, 뒤로 가면은 문장 분석 100이 135쪽 맞아요? 네. 오케이. 135쪽에 가시면 그 앞쪽에 무슨 유의사항 혹시 있어요? 135쪽으로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아래 문장들의 표지를 찾아 밑줄을 긋고 되어 있잖아요. 형광펜 한번 꺼내보시고 자, 없으면 빨간 펜으로 체크할게요. 자, 밑줄을 긋고 색깔 이미 내가 밑줄 다 그어놓은 거 있지? 그것만 찾아서 형광펜으로 색깔 해보는 거야.
밑줄을 긋고 분화절 단위로 자, 그 다음에 끄는 색깔 해보시고 마지막에 전제와 결론을 찾아 괄호 안에 적으시오 색깔 딱 해볼게요. 이거 시키면 안 적어. 이거 시키면 안 적어. 적는 친구도 있는데 안 적어 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저 그냥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시험 볼 때 눈으로 읽기만 해도 분석이 되려면 평상시에 써야 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거든. 알겠지? 실전에서 쓰고 있으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미쳤니? 왜 그러고 있어?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눈으로만 봐도 머릿속에 자동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쓰란 얘기예요. 자, 일단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예상해 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 표지가 뭐예요? 두 번째, 끊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끊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는 뭐고 결론은 뭐죠?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우리 교재 가운데 다시 이쪽 접어두세요. 그 문장 분석 100을 접어두시고 목차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내가 찾으라는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독서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독서의 개념, 그쵸? 국어학습법 뒤에 독서의 개념 보이죠? 거기 보면은 독서의 형식이 앞에 나오고 독서의 내용이 뒤쪽에 나오는데요. 그죠? 그 가운데서 저 뒤쪽으로 더 넘겨보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독서 지문 읽는 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3번 독서 지문 읽는 법. 독서의 형식이 앞에 있고요. 독서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3번 달고 독서 지문 읽는 법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먼저 찾는 사람 페이지를 좀 불러주실래요? 19? 19쪽이래. 봤어? 또 넘겨봐. 그 뒤로 더 넘기면 표가 나올 거야. 넘겨봐. 전제 표지, 결론 표지 해가지고 표가 나올 텐데 표 나올 때까지 쭉 편하게 넘겨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할게. 쭉 넘겨봐. 혹시 전제 표지, 내용 표지 혹시 나온 거 없니? 있지? 그건 몇 페이지니? 23이요. 오케이. 2, 3일에 23페이지. 보이지? 자, 걔를 딱 봐봐. 그러니까 표지가 뭐예요? 라는 물음에 대한 선생님의 답이에요. 수능 기출에, 수능만 제가 살핀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청 평가원 다 부러지고 수능에만 나왔던 표지들이에요. 이걸 다 이 강박증 환자처럼 다 주워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하라 이거죠. 처음엔 떠듬떠듬 하겠죠 뭐. 그쵸?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 접으라고 했던 페이지 문장 분석 100으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끊는 것이냐라는 건데 제1일차 1문장 있죠? 한번 봐볼게요. 1일차 1문장.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저는 그냥 밋밋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디에서 끊느냐? 자, 표지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표지 밑줄을 그어볼 텐데 자, 뭐뭐한 것과 뭐뭐하는 것으로 밑줄을 그어볼게요. 뭐뭐한 것과 뭐뭐한 것으로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는 이것과 저것으로 뭐 한다는 얘기죠?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지를 둘러싸고 끊어볼 텐데 항상 당장은 말이죠. 표지를 주어하고 서술어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주어의 바로 다음에서 일단 끊으세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는 하고 끊어.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희를 무슨 초딩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주어 찾고 막 그러세요? 그러는데 주어를 잘못 찾아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선지에서 A와 B 모두 그럼 A만 혹은 B만이야? A, B 다야? A, B 다잖아. 근데 그걸 니네 생각으로는 니네 말로는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수 아니야. 실력이야. 문장 분석을 못하는 거거든 그거. 그리고 또 A와 달리 B는 그럼 주어는 뭐야? B거든. 근데 그걸 의식을 안 해 니네. 그 문제 풀고 나면 어때? 어이없이 틀려요 그런 거를. 그거 지금 예방하자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주어 다음에서 끊어.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끊어야 될 게 아까 내가
여기 표지 밑줄 그으라고 했던 것들 있지. 뭐뭐한 것과 다음에서 끊어. 무관한 것과 끊고 그 다음에 뭐뭐한 것으로 다음에서 끊어. 그래서 좌우간 뭐 길어지는 문장 성분 있지. 길어지는 문장 성분, 그게 뭐 격문장이든 혼문장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길어지는 문장 성분 뒤에서 이렇게 끊는 걸로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당장은 주어 다음 뭔가 길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끊어. 대체로 이제 영어의 번역본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워. 이해되냐? 너네 영어 읽을 때 끊어 읽기 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 돼. 네? 그러니까 우리말을 영어처럼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예를 들어서 결론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이런 거 줄여서도 용인해 줄게요. 알겠죠? 한 글자로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논포 이렇게. 자,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지식을 구분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이상하죠? 뭐 이거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써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났을 때 눈에 확 들어와요. 뭐가? 이 사람들은 구분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수능 지문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읽더라도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거. 구분을 한다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알겠죠? 구분한다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전제로 가시는데 이 전제는 때로는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첫 번째 전제는 지식의 구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식에 해당하는 거 2개 있었잖아요. 1, 2, 2개 있었죠. 그거를 차례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일단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시작을 자, 경험과 무관한 지식은 이라고 시작해서 무엇이다 이렇게 이건 줄일게요. 여러분이 쓰시고 이거 물결표는 경험과 관련이 있는 지식은 뭐 유관한 해도 상관없어요. 뭐뭐다 이렇게. 사실 이제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사과 한 개와 또 다른 사과 한 개를 두 손에 들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이렇게 경험을 할 필요가 없지요. 수학적 지식은. 그죠? 1 더하기 1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굳이 사과를 갖다 놔야 되냐고. 내 눈앞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응? 그런 거. 자, 이걸 한번 써봤어요. 하나만 같이 해본 거고요. 아시겠죠? 이건 1일 과제입니다. 1일 과제. 이거 문장은 내가 어떻게 읽어줄 수가 없어요. 니네가 해야 돼. 알겠지? 내가 제1일 해가지고 대괄호로 묶어놨지. 하루에 몇 개씩 하라는 얘기야.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하라는 얘기야. 2일 나왔지? 6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거야. 숙제. 미치겠네. 왜 숙제를 내줘? 해야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합니다. 마침 또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오늘, 네? 길어지기 시작한 첫날인 오늘 숙제량도 더불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자, 하나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 과제에 넘어갈 겁니다. 논리적 대응 훈련 OX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바로 앞쪽인가 뒤쪽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쓱 넘겨보세요. 논리적 대응 훈련이 OX 문제로 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선지에 있는 문장과 지문에 있는 문장을 1대1로 이렇게 짝짓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찾아봤어요? 네, 금방 보일 거예요. 유의사항 한번 보시고 뒷장 넘겨서 유의사항 없니? 넘겨. 유의할 게 없어요. 자, 넘겨서 특이한 게 있지 않니? 지문이 해체돼 있어. 이게 무슨 도살장도 아니고 뼈와 살을 발라놓은 느낌. 다 해체해놨어. 이거 진짜 힘든 일이야. 선생님은 조교가 없어. 내가 다 하거든. 근데 이 걸어다니는 1인 기업체인데, 이 걸어다니는 1인 기업체가 손수 클릭질 하면서 타이핑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자료 전체가. 교재 예쁘니 안 예쁘니? 안 예쁘잖아. 솔직하게 말해. 이게 예쁘냐? 이 뭐 출판 될 수 있겠니? 이런 외양을 가지고 누가 사겠니 이걸? 그치? 그냥 내부용이지 뭐. 나 편집 기술이 없어. 나는 그냥 내용만 봐. 내용만. 알았지? 나한테 이쁜 교재 원하지 마. 근데 OX 문제 풀이가 선생님
왜 지문을 힘들게 문단별로 번호 붙여가지고 정말 강박증 환자처럼 뼈에서 살을 바르듯이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나요? 쉬우라고 어려우라고? 졸라 쉬우라고. 잘 들어오지 않았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첫 과정은 졸라 쉬운 걸로 해보라고. 160개를. 이러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질문 또 나와. 어려운 거 나온다고. 알았어? 뒤에 답만 있어. 설명이 없어. 일주일 동안 졸라 답답해 미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막 옆에 있는 뭐 멘토 선생을 찾을 수도 있고 전략 단위문 붙들고 놀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 봐야 헛수고야. 왜냐하면 이 문제 지문은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는 나만 알아. 그러니까 엄한 사람 예맹이지 말고 일단 끙끙거리면서 이해 안 되는 걸 체크해놨다가 오늘 이 시간 아침 11시나 혹은 오후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해. 질문할 게 이제 막 생길걸.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평안이? 알겠죠? 네. 지회? 알겠지? 현주? 알겠지? 그리고 채연. 왜? 이름을 불러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노래를 부를까? 채연의 노래를? 아 알았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 내가. 자, 논리적 대응 OX 문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 분석 100은요. 논리적 대응 OX와 마찬가지로 이건 분명하게 1일 5문장이라고 정리가 돼 있죠?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토, 일은 쉰다는 거예요. 토, 일은 하지 말고 월, 화, 수, 목, 금만 하세요. 알겠죠? 5일만 하는 거야. 5일만. 주 5일만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얘도. 그런데 논리적 대응은 지문 개수가 16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5일 기준으로 5, 3, 15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에 4개 정도 한다는 걸로 이렇게 곱하기 4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 기준으로, 주 단위로 4개 지문이라고 써줄게요. 일주일에 4개 지문 하는 걸로.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중에 4일만 하라고. 하루에 하나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1일 1지문이고요. 1일 1지문이고 그걸 4일에 걸쳐서 하시고 하루는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4주가 딱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이제 기본 독서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필요한 훈련들 단계적으로 해 나갈 텐데 각 그 영역에 맞춰서 발견하기, 이해하기와 관련된 훈련 방식들을 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고난이도 247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기출인데요. 고난이도 247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그 고난이도 247 표지로 가볼까요? 그 속표지. 그 고난이도 247이라고 제목 나온 그 페이지. 그 제목 페이지에다가 빨간 펜으로 좀 써두도록 할게요. 고난이도 247 그 시작되는 페이지에다가 일주일에 일단 한번 해봅시다. 6번 지문까지 풀어오는 걸로 주 6개 해놓을게요. 주 6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대로 따라오면 4주에 끝나요 우리가. 알겠죠? 주 6개 지문을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4주에 끝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체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6주로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기준으로 하루에 1개 내지는 2개 하면 되겠죠? 주의할 점. 하루에 막 3개씩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만 해라. 왜? 할 게 또 있다. 유사기출. EBS 수능 특강 유사기출도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EBS의 유사기출한가 지금 보고 있는 고난이도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EBS 유사기출을 보셔야 되는데 자, 둘 다 하루에 1일 1지문 기준으로 푸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도 1일 1지문 기준으로 푸시라. 그러니까 좀 여름이 되면 한 지문인데 플러스 1 하는 날도 있으면 괜찮겠다.
알겠죠?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라. 자꾸 이렇게 월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은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요일은 쉬시는 게 좋아요. 국어 공부를 하지 마라. 국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일요일에는.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기 또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민감한 정보죠. 지금 몇 시죠? 아, 벌써 3시가 가까워지네요. 그래요. 시계를 보게 되네요. 그 슬기 노래 중에서 레드벨벳 노래 중에서 파워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 중에 벌써 4시, 벌써 3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3시.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물어볼 때는 얘들아 몇 시니? 벌써 몇 시니? 그러면 벌써 12시 그러면은 걔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걔는 그냥 청아야. 알겠지? 그럼 벌써 3시라고 말해야 돼. 마침 또 우리 수업이 늘 그렇게 돼갈 테니까. 알겠지? 3시야? 아니면 12시야? 3시. 벌써 몇 시? 12시 하면 안 돼. 알았어? 자, 됐고요. 하여튼 됐고요. 바른빛 슬기가 왜 채널명에 왜 슬기가 들어갔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슬기 팬이거든요. 이 진입장벽이에요. 설마 국어 선생이 영어식 채널 이름을 쓸리 만무할 것이다. 두 번째, 설마 아이돌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상을 깨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죠. 영타로 안 치셔도 돼요, 사실. 이제 바른빛 국어 한글로 쳐도 되는데 바른빛 슬기 하시면 제 영상들 밑에 슬기 영상이 나옵니다. 슬기하고 아이린이 USA, LA에서 찍은 영상이 그 밑에 나와요. 영상 조회수가 1.2만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제 취향이죠. 제 마음입니다. 아셨죠?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 보시고 이제 하나 한번 해봅시다. 수업 시간은 그럼 뭐예요? 숙제만 잔뜩 내주고 넌 뭐 할 거냐? 수업 시간에 이거 할 거야. 고난이도 247 이것만 수업 시간에 주로 할 것이고요. 유사기출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제 마음대로 골라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첫 번째 27페이지를 가볼게요. 1단계 1이라고 나오는데요. 27페이지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진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1문단 보고 이거 지금 우리 무슨 연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도 247은 발견이야, 이해야. 발견하며 읽기. 자,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문단 읽을 시간 주고 발견한 걸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알겠죠? 읽게 하고 확인하고 읽게 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미리 다 풀어 오셨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문단을 한번 읽고요. 화제를 찾아보는데 그 전에 문단 번호를 쭉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5문단까지 문단 번호를 쭉 붙여주시고 1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문단 읽을 시간 10초에서 20초. 자, 이건 10초 드릴게요. 자, 시간 됐고요. 거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5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 보시는데 항상 세 부분 나눴을 때 맨 앞에 있는 여기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화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화제라는 게 꼭 무조건 1문단에만 있으라고 보지 않느냐. 있긴 있어요. 한 99.9%. 2문단까지 넘어가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1문단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술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술의 본질이 화제라는 거 발견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죠? 쉬운 겁니다. 1단계고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2문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3문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3문단까지 읽어보는 걸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됐고요. 넘치죠? 시간이. 그쵸? 시간이 넘치죠?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지? 비교사항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상시 같았다면 어떻게 읽었을까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 지금 연습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이다 라는 거를 정해놓고 지금 읽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야지 라고 읽는 거야. 알겠죠? 아니 해변가에 가서 진주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는 해변가를 간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래를 다 이렇게 뒤집고 있어.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는 어디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아야 돼. 그게 뭐였죠? 비교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단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문단은 쓰레기 문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화제를 약간 좀 심화한다는 느낌 정도이지 비교사항이 딱히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굳이 또 보신다면 옛날식 예술에 대한 규정이랄까 이런 게 얼핏 나오는데 요게 비교사항이 되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사실 이제 3문단 시작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해요? 비트겐슈타인, 비슈라고 귀엽게 한번 줄여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비교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봐봐. 지금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단정 지으면 안 돼. 왜? 비교할 대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라는 건지는 몰라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일단 비교사항이라는 거를 발견하면 더 좋겠죠.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데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문단 자체적으로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화제가 뭐야? 예술의 본질이니까. 화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술의 본질이 있다 없다. 이 서술부 예술의 본질이 어찌하더랄지 어떠하더랄지 무엇이다랄지 규정한 부분이 차이점이 될 확률이 높죠. 일단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화제만 생각하면 뭐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 예술의 본질이라는 게 없다는 거다. C 아래쪽을 봐보세요. C 아래쪽 보면은 자,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본질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표정이 왜 이래?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으라는 방식을 아직 잘 못 따라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를 이해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응? 그냥 편안하게 예술의 본질이 화제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정도만 발견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디 나와? 4문단 가야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셨죠? 자, 4문단 읽을 시간 다시 10초 드릴게요. 짧네요. 자, 시간은 됐고요. 그러니까 확실히시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고요. 다만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따옴표 낸 거 있죠. 일단 예술의 본질 1문단에서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한번 칠해보시고요. 눈에 띄게 1문단에서. 그 다음 3문단에서 첫 줄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색깔 한번 해보시고 4문단에서 그 가조유사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가조유사성이라는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눈에 띄게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닌데 살짝만 얘기해보자면은 이런 거죠. 지금 실하고 무엇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하고 누구의 관계?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실하고 무엇의 관계? 실과 무엇의 관계? 밧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밧줄이야. 근데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3색이야.
삼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삼색 실로. 근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가 관통되어 있지는 않지요. 네. 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거 마지막 문단입니다. 시간 20초 드릴게요. 자, 시간은 됐고요. 3문단에 두 번째 줄 있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는 비트겐슈타인이었는데 이번엔 누구죠? 와이츠 맞아요? 와이츠 맞나요? 와이츠에다가 색깔 한번 해보시고요. 작은 따옴표로 거기 보시면은 가족 유사성만은 인정한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무슨 개념? 열린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열린 개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지금 찾았던 것들이 전부 뭐냐면 예술의 본질, 다시 말하면 본질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쪽은 철학 영역에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여기는 예술 영역에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몇 번? 2번이었던 거죠. 예술의 본질이 화제니까. 근데 철학적으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냐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구조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교쌍이라고 해서 무조건 있죠.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비교쌍은 상반된 것 이러면 안 돼요. 대립하는 것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같지만 영역을 달리해서 확장한다거나 세부 하위 영역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적용한다거나 이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에 추가 정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특별한 추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지문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게 웬만하면은 이제 기억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안 되면 뭐예요? 지문 확인하되 1번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빨간 펜.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유형의 전체적인 서술 방식이나 전개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서술 방식이나 전개 방식 물어보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1문단 아니면 마지막 문단 있죠. 1문단 아니면 마지막 문단에 근거가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은 1번 선지는 자 친숙한 사례 첫 문단 보시니까 화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해볼래요. 1번 선지에서 1번 선지에 자, 화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화제. 그러니까 화제를 꺼낼 때 어떻게 꺼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앞부분을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친숙한 사례 그거 백조의 호수 같은 거 난 친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모나리자는 친숙하잖아. 그지?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선지가 답이라는 게 얼른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상반되는 관점 뭐 옛날에 말했던 그 전통적 예술론 마지막 문단에 있는 전통적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반된 관점의 하나로 누구의 반대편? 비트겐슈타인이나 와이츠의 반대편에 있는 걸로 물론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장단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더더군다나 비슈나 와이츠의 단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선지가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선지의 타인의 견해는 누구예요? 방금 말했던 비슈 따위. 4번 선지 유추 어디에 나와요? 3문단의 게임 있죠. 3문단의 게임이나 그 다음에 4문단의 그 가족 유사성 얘기할 때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2문단 마지막 문장, 1문단 마지막 문장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의문형이 나와 있으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자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를 풀이할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30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시간 드립니다. 그럼 풀어보세요. 지문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2번 문제 자체가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이 Y치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를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1번이 답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지문 속에 보면 마지막 문단에 A 밑줄 있죠. 그 뒷부분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점을 근거로 라고 했잖아요. 어떤 점을 근거로요? 가족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개념을 근거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번 선지하고 3번 선지 읽으면서 이게 왜 맞는 말이지? 라는 걸 문제 풀고 나서는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뒷장 넘겨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최소 6번 지문까지는 풀어오셔야 되거든요. 최소 6번 지문까지는.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정답인 이유만 쓰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오답인 이유도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답 정리 표를 보면은 여기 왼쪽에 틀린 문제 번호를 쓰란 얘기고요. 틀린 문제 번호를 있다면 그리고 내가 몇 번이라고 선택한 답이 몇 번인지를 선답에다 쓰는 거야. 내가 선택한 답을 뭐 1번이면 1번 적어.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는데 뭐뭐다라는 문장 형태로 안 끝나도 돼요. 짧게. 그리고 정답인 이유도 쓰시고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3개의 선지도 웬만하면 다 채워오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 지문이라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지 않네요. 이런 거 다 하려면. 알겠죠? 지문 분석 표 있잖아요. 방금 한 방식대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나랑 같이 한 방식 그대로. 알겠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3번 문제 있죠? 아니 4번 문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서 이질적인 걸 찾아보라는 건데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뭐. 요것만 끝내버립시다. 요것만. 기왕이 본 거. 밧줄과 실. 일단은 밧줄과 실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라는 게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전체와 부분. 이해돼요? 밧줄이 전체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이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분인데 딱 하나만 전체야. 어떤 그룹이 전체잖아. 그치? 나머지는 다 부분이야,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교재에 그 논리적 범